자, 이제 이 단원, 자, 생물의 다양성 보자. 생물은, 자, 다양한 정도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정확하게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예요.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소리는 생물 종들이 아주 여러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종의 기준은 이게 같은 종인 게 있고 다른 종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같은 종인 거는 여러분들 강아지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개도 보면은 개 품종이 다르죠. 뭐 치어도 있고 마르티즈도 있고 시츄도 있고 뭐 허스키도 있고 말라뮤트도 있고 종이 다 여러 종이 있잖아요. 푸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같은 종이에요. 같은 개라고 하는 종이에요. 네.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표범, 치타 얘네들 다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과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고 얘는 종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다른 종이에요. 호랑이 종, 레오파트라고 예, 원래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말하고 당나귀가 있거든요. 말하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같은 종은 암, 수 둘이 교배해서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나와.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다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을 가지면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와와랑 허스키랑 둘이 신체 구조상은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해서 새끼가 나왔어. 강아지가 나왔어. 근데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있어요. 같은 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사자는 둘이 교배해서 새끼가 나와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숫사자하고 암호랑이 사이에서 나온 애가 있고 암사자하고 그러니까 숫호랑이하고 암사자 사이에서 나온 새끼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거라고 해요. 얘는 라이거라고 하고 얘는 타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라이거가 새끼가 나오는데 이 새끼는 다시 새끼를 못 낳아요. 네. 라이거는 숫사자 암호랑이, 숫호랑이 암사자는 라이거 타이온이 나오는데 얘도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럼 라이거는 한 번 낳고 끝이에요. 여기서 얘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둘이 같은 종인 거예요. 자손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도 보면은 백인 흑인 결혼해서 나온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같은 종이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저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순말하고 암탉나귀 사이에서 나온 게 노새라고 해요. 그게 노새. 그다음에 순말하고 아이가 숫당나귀 암말이 버새인가 그러는데 얘네들도 뭐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그 낳은 새끼가 자손이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생식 기능을 갖고 있어야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서로 종이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를 구분을 하는 게 두 교배에서 나온 자손이 생식 기능을 가지고 또 다른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게는 이 환경이 다양할수록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더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가장 작은 게 아래 거부터예요. 자, 보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한 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준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만 나타나요. 유전적 다양성은.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크기, 생김새 등의 특징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당벌레마다 무당벌레 등의 빨간 무당벌레의 점 찍힌 모양, 개수가 달라요. 그리고 조개에도 바지락 같은 거 보면 조개 껍데기 모양, 이 크기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얼룩말 보면 얼룩말이 여러분들 하얀 말에 까만 줄무늬일까, 까만 말에 하얀 줄무늬일까? 하얀 말이니까. 그러니까 반대예요. 까만 말에 하얀 줄무늬예요. 네, 얼룩말은 까만 말에 하얀 줄무늬예요. 네. 근데 이 무늬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룩말 털 밀어보잖아요. 그럼 피부가 다 까매요. 실제로. 털이 다 하얀색이고. 아니,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나는 털이죠. 털이 하얀색이 무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이라도 무늬가 다 조금씩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호랑이도 보면 어떻게 돼? 이 호랑이 무늬 있잖아요. 까만 줄무늬.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다음에 재규어나 표범들도 보면은 다 이 무늬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나타내요?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고양이도 보면 막 털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치즈 고양이도 있고, 고등어 고양이도 있고, 하얀 고양이도 있고, 턱시도 고양이도 있고, 까만 고양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건 다 같은 종이지만은 유전적 다양성이 다 다르다. 사람도 피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도 완전 직모가 있고 곱슬도 있고, 그죠? 자, 다음에 생물 종의 다양성은, 자, 한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클수록 생물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 높은데, 일단은 종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생물 종수가 많고, 그 다음에는 이 종이 어떻게 분포할수록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자, 이거 왼쪽하고 오른쪽 봐봐. 지금 얘는 몇 종류이니? 하나, 둘, 셋, 네 종류 있죠. 네 종류 있고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아, 얘는 세 개, 두 개 이렇게 있지. 여기서 몇 종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 두 종류인데 얘가 많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종수도 적고 분포도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생물 종 다양성은 이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생물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생태계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얘 들어봤니 혹시?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먹고 먹힌단 말이에요.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 초식동물 잡아먹는 작은 육식동물, 작은 육식동물을 잡아먹는 좀 더 큰 육식동물, 큰 육식동물을 잡아먹는 많이 큰 육식동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원을 기준으로 보자. 그럼 초원에서 뭐가 있냐면은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인 뭐 사슴이나 기린, 근데 기린은 좀 센데 사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영양 같은 애들, 예, 토끼 이런 애들이 있고, 토끼 잡아먹는 여우, 그죠? 토끼 잡아먹는 여우나 늑대, 여우나 늑대 잡아먹는 표범 잡아먹는 호랑이.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지역에 살지 않아요. 호랑이는 어디 살아? 숲에 살아요. 사자는 초원에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털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색이 누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 살잖아요. 풀 많이 없는데. 근데 호랑이는 어디 살아? 숲에 있죠. 산에 살잖아요. 호랑이는. 그러니까 사는 지역이 안 겹쳐요. 그래서 두 개가.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영화 중에, 아니 저 만화 중에 밀림의 왕자 레오라고,
뭐 사자 나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밀림에는 사자가 살지 않아요. 초원의 왕자 레오가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네. 밀림에는 뭐가 살아야 돼? 호랑이가 살아요. 살 거면. 네. 초원에서는 호랑이가 못 살아요. 악어는요? 악어는 늪에 살죠. 네,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먹이사슬이 종이 다양할수록 먹이사슬이 어떻게 돼요? 되게 복잡해요.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야 좋아요. 왜냐면 먹이사슬이 되게 단순하면 예를 들어서 풀, 토끼, 여우, 늑대, 호랑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딱 이렇게만 있어. 이 생태계에. 다른 거 없어. 만약 여우가 다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늑대가 먹을 게 없지. 그죠? 늑대가 토끼까지 다 잡아먹었어. 먹을 게 없죠. 늑대가 호랑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늑대가 예를 들어 여우가 다 사라져 버리면 토끼까지 다 사라지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늑대는 풀을 못 먹으니까 늑대가 마리수가 줄겠지. 늑대가 마리수가 줄면 호랑이도 먹을 게 없으니까 호랑이도 죽어. 뭐만 남아? 풀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토끼도 있고 마멋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안에 사슴도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종이 있으면 하나가 뭔가의 원인으로 사라지더라도 대체 먹이가 있으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돼요? 쉽사리 안 깨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복잡한 게 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맨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다양함은 얘가 다양해지면 얘도 다양해지고 얘가 다양해지면 결국에 생태계가 다양해지는데 어떤 지역에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살아가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바다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럼 해양 생태계, 일반 담수 생태계, 산에 있으면은 이제 뭐 산 생태계, 밀림, 초원 이런 식으로 육지 생태계, 뭐 해양 생태계에서 다양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늪지하고 갯벌은 두 지역이 만나는데요. 늪은 호수하고 육지가 만나는 지역이고 갯벌은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늪이나 갯벌 같은 데를 두 개의 생태계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여기를 완충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좀 높아져요. 갯벌 생태계에 보면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쪽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 초원, 사막, 논, 화단.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태계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상태의 생태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숲, 갯벌, 바다, 사막,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다양성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서로한테 영향을 줘서 이 종의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하나가 높다라고 해서 그것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종 다양성도 커지고 종 다양성이 많아지면 다시 유전적 다양성도 많아져요. 자, 당연히 생태계가 다양하면 여러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변이. 여러분들 변이라고 하는 건 돌연변이만 알고 있을 텐데 돌연변이 말고 각각 이게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변이에요. 여기 교실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이것도 변이에요. 머리 색깔이 다 다른 것도 변이고 피부색이 다른 것도 변이, 그다음에 뭐 키가 크고 작고도 다 변이, 지문이 다 다른 것도 변이에요. 전부 다 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유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 나오는 이 발현되는 게 다 달라지는 거라서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고, 이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차이 때문에? 유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변이에요. 그래서 바지락 껍데기 무늬가 색깔이 다 다르다.
무궁화 꽃잎의 색깔이 다 다양하다. 꽃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는 얼룩말의 줄무늬의 색깔과 간격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사람마다 눈 색깔, 피부 색깔하고 같은 생김새가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얼룩말이 원래 길이 안 들어요. 얼룩말은 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야생마들도 길들이가 되는데, 이 누구는 얼룩말은 길들이기가 안 된대요. 사람이 아무리 길을 들여도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근데 얘네들이 보통 어디 살아? 초원에 살잖아요. 초원에.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데 얘네들의 줄무늬가 뭔가 생존에 유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게 왜 있을까라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모여있으면 사자나 호랑이는 없지. 사자나 치타나 뭐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제가 이렇게 좀 커 보이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에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파리가 있어요. 채채파리라고 해가지고, 이 파리인데 물어. 모기처럼 물어, 파리가. 아파. 근데 물리면은 병에 걸려요. 수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말라리아는 이제 학질 모기고, 말라리아 같은 아주 쟤도 그 말라리아처럼 그 벌레가 몸 안에 원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가 생기는 수면병에 걸리는데, 저 파리한테 물리면 동물도 죽어요. 수면병을 일으키는 채채파리라고 돼 있는데 쟤는 무는 파리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쟤는 무서워요. 네. 근데 저런 파리가 저 얼룩말 무늬를 보면 눈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물지를 못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도대체 저 줄무늬를 갖고 있어서, 원래 생물들은 다 생존에 유리하게 형질이 갖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는 초원에 있는 애들 보면은 털 색깔이 대부분 다 누르스름해요. 사자부터 해가지고 치차도 그렇고 좀 다 누르스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밖에 있는 저기 흑색이랑 비슷하게 되려고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저 얼룩말 줄무늬는 저기 환경에서 별 유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얀 까망이니까. 그럼 뭔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 호랑이도 보면은 보통 어디서 살아요? 호랑이 숲에 사는데, 호랑이 줄무늬가 숲 안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눈에 안 띄어요. 동물들이 보기에는. 예, 동물들이 보기에는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 호랑이 무늬가 실제로는 약간 숨을 때 유리하다. 사람이 보면은 딱 보이겠지. 초록색 풀에 애가 뭐가 누르스름한 게 있으면 개 무섭다라고 하는 걸 느낄 텐데, 동물들이 보기에는 잘 그게 이제 위장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얘네들이 환경에 유리한 뭔가 형식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줄무늬가 뭐가 유리한가 봤더니만 저 파리가 혼돈을 해서 얼룩말을 못 문다. 뭐 그런. 호랑이는 노란 털에 까만 줄무늬가 나오죠. 그 배는 하얗고, 그죠? 자, 보자. 코끼리 잡기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바로 뭐라 불러줍니까?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생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뭐가 있고 생태계가 있고, 그 속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뭐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특징. 이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정확하게는 이 특징이 다양한 거를 뭐가 다양하다라고 하냐면은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생태계. 환경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2번.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OOXOX예요. OOXOX. 한 생태계에 한 종류의 생물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크기, 생김새 등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생물 다양성이 더 높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종의 생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변이가 다양한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라고 불러줘요. 자, 다음에 3번. 오른쪽은 논과 숲 생태계를 나타냈는데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곳은 숲이에요. 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태계고 숲은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숲이 훨씬 더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되게 돼요. 면적이 또 숲이 훨씬 더 넓으니까. 다음에 4번.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답이 X, O, O 이렇게 되겠죠. 그죠?